여러분이 챗 GPT한테 하나를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한국 경제에 돈이 들어옵니다. 좀 황당하게 들리죠? 근데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라는 신대륙을 찾아 떠나고 있어요. 근데 그 배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을 사실상 한국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구글도 오픈 AI도 한국이 만드는 이 부품이 없으면 AI가 작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근데요,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까지 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풀어드릴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왜 세계 최강의 AI 기업들이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구조가 됐는지. 둘째, 삼성전자 시총 1,0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셋째,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은 앞으로 한국 경제 뉴스를 볼 때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연금이 왜 오르고 있는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경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이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알고 가면 됩니다. HBM이라는 단어예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우리말로 고대역 폭 메모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가 생각을 할 때 필요한 임시 저장 공간이에요. 사람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서 여러 정보를 동시에 떠올리잖아요. AI도 똑같아요.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해야 하거든요. 일반 메모리로는 이게 안 됩니다. 도로에 비유하면요, 일반 메모리는 왕복 2차선 도로예요. 한 번에 지나갈 수 있는 차가 한정돼 있죠. 근데 HBM은 왕복 16차선 고속도로입니다.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AI 칩을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이 도로가 좁으면 소용이 없어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라는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데이터를 빨리 가져다 줄 수 없으면 그냥 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두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AI 반도체 시장의 왕이라 해도 한국에 HBM이 없으면 그 비싼 칩은 제 성능의 반도 못 냅니다. 쉽게 말해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높게 불러도 줄을 서서 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HBM을 누가 만드느냐?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자료를 보면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21%, 삼성전자가 17%예요. SK하이닉스 62, 삼성전자 17, 이 두 회사를 합치면 약 80%입니다. 전 세계 HBM의 80%가 한국에서 나와요.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가 AI한테 미래를 걸고 있잖아요. 그 AI의 핵심 부품을 사실상 한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처음 연 게 2013년이에요.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거든요. 그때부터 10년 넘게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HBM이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재 메모리 수요 충족률이 약 60%래요. 뭔 말이냐면요, 주문이 10건 들어오면 6건밖에 못 채운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4건은 물건이 없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물건이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칩을 못 구하면 AI 서비스 자체를 확장할 수가 없거든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거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HBM 물량을 제때 확보 못한 조달 담당자가 교체됐다고요.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힘을 합쳐서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규모가 얼마냐면 4년간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이에요. 7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직장인 평균 연봉이 약 4,200만 원이라고 하면요, 이 돈이면 1,600만 명이 1년 동안 일한 금액과 같아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 700조짜리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이 뭐냐? HBM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프로젝트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오픈AI에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직접 움직였어요. 작년 대만 컴퓨텍스에서 SK하이닉스 부스를 찾아가서 HBM4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의 CEO가 한국 기업 부스를 직접 찾아간 거예요. 자, 여기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년 전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인터넷에 삼성 끝났다는 글이 넘쳐났고 외국인 지분율은 49.99%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2026년 2월 4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기업 역사상 단일 종목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 달 만에 시총이 240조 원 넘게 뛰었습니다. 증가율만 31.6%예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위 50개 종목이 합쳐서 700조 올랐는데 삼성전자 혼자 그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거예요. 글로벌 시총 순위로 보면요. 중국의 텐센트, 미국의 비자를 제치고 세계 15위에 올랐었어요. 1년 전에 48위였거든요. 1년 만에 30개 넘는 기업을 추월했습니다. 반전의 시작은 작년 9월이었어요. 엔비디아의 HBM3E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낸 겁니다. 삼성은 HBM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단번에 뒤집었죠. 그리고 올해 2월 셋째 주부터 차세대 HBM4를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HBM4가 뭐냐면요. 기존 HBM을 한층 더 촘촘하게 쌓아서 속도와 용량을 크게 끌어올린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3월에 베라 루빈이라는 차세대 AI 두뇌를 공개하거든요. 이 두뇌가 제 실력을 발휘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빠른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게 HBM4입니다. 삼성이 이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해서 납품을 시작한 거예요. SK하이닉스도 무섭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 47조 원, 영업이익률 49%, 100원치를 팔면 49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보통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도 잘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가전, 조선, 대부분 한 자릿수예요. 근데 49%라는 건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2026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분 합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요. 삼성전자 전체로 보면 82조에서 최대 172조 원까지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직장인 평균 연봉 4,200만 원으로 환산하면 삼성전자 한 회사의 이익이 400만 명의 분의 연봉과 같습니다.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5,500선을 돌파했는데 이걸 끌어올린 엔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총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국 반도체가 이렇게 된 겁니다.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로.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국 반도체 앞으로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좋은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요소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마이크론의 추격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계 3위 메모리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HBM 시장 점유율이 2024년에 5%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5년에 21%까지 올라왔어요. 1년 만에 4배가 뛴 거예요.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CHIPS법이라고 미국 반도체 산업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법안이 있거든요. 마이크론은 이걸 기반으로 아이다호, 뉴욕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도 약 14조 원 규모의 HBM 공장을 건설 중이고요. 두 번째, 중국의 추격이에요. 아직 HBM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3D 낸드라는 분야에서 YMTC라는 중국 기업이 294층 양산에 성공했어요. 294층이 왜 대단하냐면요. 아파트를 생각해보세요. 같은 땅 위에 아파트를 높이 쌓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반도체도 같은 원리예요. 칩을 높이 쌓을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이걸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해낸 겁니다. HBM과는 아직 격차가 크지만 중국이 기술 추격을 포기한 적은 없어요. 세 번째, 이 슈퍼사이클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을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절정기로 보고 있어요. 절정이란 건 그 다음에는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경쟁사들이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술 우위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업계 전문가들은 HBM 분야에서 한국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율이라고 하죠. 100개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합격품이 몇 개 나오느냐 하는 성공률. 이 수율 그리고 칩을 촘촘하게 쌓는 적층 기술, 고객사와의 오랜 신뢰관계, 이런 건 돈만 있다고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3년이란 건 길지 않아요. 특히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수십조 원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면 안 되고요. 우리도 이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할게요. 첫째, AI는 HBM 없이 만들 수 없습니다. 둘째, 그 HBM의 80%를 지금 한국이 만들고 있어요. 셋째, 이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1000조, 코스피 사상 최고치, 이런 숫자가 뉴스에 나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입한 국민연금, 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연금, 이 돈이 어디에 투자돼 있을까요?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여러분의 연금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모르면 구경꾼입니다. 알면 참여자가 돼요. 직접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왜 세계가 한국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지,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자산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때 한국이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금반지를 모아서 줄을 섰잖아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요. 지금은 다릅니다.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챗 GPT가 돌아가려면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고 자율주행차가 달리려면 한국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700조짜리 데이터 센터가 커지려면 한국 HBM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위치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역사는 늘 그랬거든요. 기회를 잡는 나라가 있고 기회를 흘려보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주어진 이 시간,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뭘 하느냐가 앞으로 10년을 결정합니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한국 반도체의 미래,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위기도 크다고 보시나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